제가 딱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도대체 듣고 싶어 하는 게 뭘까? 중구난방 횡설수설하면서 막 얘기하면 무슨 생각 들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야? 그럼 그때 무슨 말이 나와요? 본론부터 빨리 말해. 짜증나니까. 봐봐요. 이렇게 짜증을 내는데 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상대방한테 말할 때 부터 설명을 해요. 압구정 의사 이건민. 제가 환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하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것도 있는데 그건 이제 디폴트고, 원장님이 똑똑해서 그런지 환자가 이해하기 쉽게 정말 말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 자랑 맞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피디님? 생각보다 의사들 중에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도 잘 이해를 해주시니까 또 말하는 게 또 재밌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데, 군대 때나 사회생활이나 말을 잘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갑자기 뜬금없이 말 잘하는 법에 대한 걸 왜 하냐, 생각보다 환자분들도 자기의 증상을 이렇게 잘 설명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축되고 기피하는 게 보이고, 또 제대로 진료실에서 자기 의사 표현을 못 하다 보니까 진료실 밖을 나오면 그때 그거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말 잘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저는 똑똑하게 말한다는 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디 대한민국에 뭐 그런 거 훈련 연습시켜주는 데 있나요? 또 전 진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한국 사회에 토론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뭐 생각이나 이런 걸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표현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근데 언제 잘하신 거예요, 그러면? 특전사 때 잘하게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장교 회의를 가면 각각 그 장교가 맡은 걸 브리핑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군의관이었으니까 제가 우리 환자가 몇 명이고 얘는 어떻고 얘는 또 어떻고 그다음에 뭐 어떤 질환이 생겼고 이런 설명들을 해줘야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하기 능력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횡설수설하다가 제가 딱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대대장님이 도대체 듣고 싶어 하는 게 뭘까? 내가 말을 하는 게 너무 어렵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인데요, 이 표정이나 제스처를 좀 잘 활용해 보세요. 표정이나 제스처도 하나의 언어예요. 엥? 그게 왜 언어예요? 그 말을 논리적으로 하는데 땅 보고 얘기해봐, 아니면 째려봐봐. 어떨 것 같아요? 뭔가 되게 답답할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사실 아이 컨택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표정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눈을 보면서 거기에 적절한 표정을 지어줘야 이 사람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의사소통이 되게 원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아이 컨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제대로 된 그 상황에 맞는 표정을 잘 지으면서 대화를 하는 분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저희 병원에 이제 직원들 출근할 때 꼭 아이 컨택 하면서 같이 인사하자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사실 대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잘하고 싶다, 일단 표정과 제스처를 잘 활용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이건 진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대화 중에 상대가 생각을 안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누군가가 나한테 막 중구난방 횡설수설하면서 막 얘기하면 무슨 생각 들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야? 봐봐요. 생각했죠? 사람은요 진짜 신기한 게, 기본적으로 내가 원치 않을 때 머리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피디님 방금 그 횡설수설한 것 때문에 머리 썼죠?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죠? 네. 뭔 소리라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 들었잖아요. 그럼 그때 무슨 말이 나와요? 본론부터 빨리 말해. 짜증나니까. 봐봐요. 이렇게 짜증을 내는데 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상대방한테 말할 때 우리 주제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요. 제 유튜브 채널 보면 제가 모든 영상에서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는지 도익부에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걸 지피지기 백전불태로 알아보잖아요. 그것도 쉽게 설명해 주잖아요. 예를 많이 들어주고. 근데 만약에 내가 예를 안 들고 그냥 어려운 의학 용어를 그냥 나열했다고 보세요. 이해가 될까요? 그럼 여러분 또 저게 무슨 소리 하면서 찾아보느라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 그걸 몰라요. 그래서 원장님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의도적으로 쉽게 설명하는 건데, 이걸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안 해드리면 사람들은 내가 왜 싫은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영상을 보기 싫어지는 거야. 근데 제 영상은 재밌잖아요. 그 이유가 제가 다 이렇게 여러분이 딴 생각 안 들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생각 안 들게 설명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해야 될 때는 먼저 제가 말할 내용이 기니까 혹시 이만큼 시간을 내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고 저는 얘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군대 때 저희 대대장님한테 이제 보고를 드릴 때 제가 몇 분의 시간을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딱 대대장님이 그래 3분 안에 끝내, 뭐 10분 안에 끝내. 그럼 거기에 맞게 제 보고 내용을 딱 그 시간에 맞게 뭐 줄이거나 아니면 좀 보충해가지고 더 이제 많은 정보를 들여서 시간을 맞춰서 보고를 해드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요, 논리를 설명할 때 이 순차적인 설명을 되게 좋아해요. 이게 뭔 말이냐, 이 카테고리를 묶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걸 좋아해요. 햄버거 집에서 메뉴를 주문할 때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약간 이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범주 같은 것들이 구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치킨버거, 와퍼, 새우버거, 콜라, 소고기버거 막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이제 주문을 한단 말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은요, 일단은 뭐 갑자기 뭐 버거 주문했다 콜라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버거 주문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이드 메뉴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음료 주문 끝내고 이렇게 범주를 딱 나눠서 주문을 하기 때문에 그 듣는 사람도 굉장히 깔끔하고 이해가 훨씬 쉽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도 탈모약 먹었다, 뭐 미녹실 갔다, 뭐 주사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딱 배열을 나눠서 탈모약에서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도포할 때는 미녹시딜은 또 어떻게 사용법, 그 다음에 주의사항 이렇게 딱 얘기하고 이렇게 섹션을 나눠가지고 설명을 마치지 탈모약 갔다 주사 갔다 또 미녹시딜 갔다가 뭐 또 다시 탈모약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환자분들 이걸 다 기억할까요? 인간은 단기 기억이 있는데요, 이게 15초에서 20초 내지에 최대 7개까지만 이해를 해요. 즉 많이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또 말을 할 때 배열을 한단 말이에요.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까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문을 좀 많이 활용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말을 짧게 끊으라는 거예요. 말을 횡설수설하는 사람 대부분이요, 문장을 엄청 길게 얘기해요. 접속사 계속 해가지고 그런데 하면서 길게 느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환자한테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어요. 환자분은 탈모가 있는데 약도 좀 먹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도포도 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미녹시딜 도포를 해야 되는데 미녹시딜은 하루에 2번 해야 되는 거고 탈모약은 하루에 1번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주사치료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주사치료는 2-3주 간격. 뭔 소리예요? 자, 여기서 뭐가 중요한 것 같으세요? 기억이 나는 게 뭐가 있어요? 안 나요. 안 나죠. 이게 왜냐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제가 막 카테고리를 구분을 지어서 설명드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다 길게 느려다 보니까 이게 뭐 어디서 집중해야 되는 거야? 뭐가 중요한 거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듣는 사람들은 머리를 엄청 써야 돼요. 이 사람이 는대 이렇게 하니까 앞에 거를 계속 기억하면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문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자, 방금 그 말을 제가 단문으로 한번 바꿔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환자분은 남성형 탈모입니다. 이 남성형 탈모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자분이 해야 될 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탈모약을 복용하셔야 되는데 이건 밤마다 하루 하나씩.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녹시딜을 도포하셔야 되는데 얘는 하루 2번 하는 거예요. 뚜껑에 반 뚜껑만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환자분은 모발이 가늘어져 있는 연모아가 전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주사치료, 두피 보톡스 치료를 같이 병행하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어떤 것 같아요? 딱 이해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게 3가지다. 그리고 각각은 뭐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지 않으니까. 이게 습관이 안 되면요, 상대방이 여러분이 말하는 거의 핵심을 파악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원장님, 그럼 이건 원장님이 워낙 똑똑해서 이렇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또 제가 이거 잘하는 방법을 또 알고 있죠. 방법은 진짜 간단하거든요. 글을 많이 써보면 돼요. 제가 개원하고 나서 블로그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병원장들은 다 외주 맡겨서 써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 환자분들이 뭘 원하는지, 뭐가 이제 궁금한지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해보고 그걸 작성하는 게 저희 루틴이에요. 그래서 제가 3년째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난 효과가 되는 게 말을 할 때 정리하는 능력을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줘요. 우리가 글을 쓸 때는 문어체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구어체를 쓰거든요. 근데 이 말을 정갈하게,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정리할 때는 글로 쓰는 문어체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먼저 내가 문어체를 이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어체로 이 문어체에 썼던 내용을 구어체로 말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정말 똑부러지고 자연스러운 말하기가 가능해집니다. 저 보세요. 3년 동안 블로그만 하다가 유튜브 하니까 어때요?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고, 최근엔 댓글에 야, 이렇게 재밌는 의사 처음 봤다, 탈모약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처음 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탈모약에 대해서 블로그로 엄청 열심히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말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아주 술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제가 경험한 겁니다. 또 하나의 꿀팁이 하나 있어요. 내가 말하는 걸 녹음해보고 듣고 또 고치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도움이 훨씬 많이 될 거예요. 실제 저도 유튜브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하면서 정말 신경 쓰고 뭔가 디테일을 좀 수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 작년 유튜브랑 지금을 비교해보면 작년 거 못 봐요. 진짜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걸 잘해서 대대장님께 진짜 이쁨을 많이 받았어요. 뭐냐면 문장의 처음과 끝을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릴 건 이겁니다. 그리고 블러블러블러 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게 이겁니다.
뭔가 주제를 벗어난 것 같다가도 이겁니다 하니까 아 그거였구나, 이전에 얘기했던 게 그거였구나 하면서 이해가 딱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유튜브를 한번 잘 봐보세요. 처음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고 끝에 또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까먹지 않고 재밌어 하는 거예요. 압구정 의사 이건민. 자, 이렇게 제가 했던 방법으로만 해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제 말을 듣고도 머리를 안 쓰기 때문에 저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가요. 그럼 그 상대방도 나와 쓰는 시간이 아깝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한다는 게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한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이건민 진짜 말 잘해서 부럽다 이렇게 하기 전에 나는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댓글로라도 글을 쓰는 연습을 해보세요. 제 영상에다가요. 최소 5줄 이상이요. 그럼 저도 5줄 이상으로 댓글 남길게요.